우리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광주를 찾은 대구의 아들 양준혁. 대구에 한 사람 너무 진짜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가슴으로 느낀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대구에서는 광주 출신 저 이한유가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5월 18일 날 전남 강주에서 한평고공화 사건 전국 보고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5월 18일 날짜를 정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계엄군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광주의 그런 실상을 제대로 각시에 알리는 게 급하다. 광주의 비극을 알리려 했던 대구의 청년들. 28일 날을 기해가지고 대구 시내 살포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계획 전날 전남도청이 함락되면서 이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상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광주에서 다 죽으면서 막을 내리니까 울면서 태웠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불을 당긴 1960년 대구 2.28 민주화운동.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광주. 야, 이 광주에서 이런 게 우리가 몰랐던 달구벌과 빛고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둘의 청년들이 불법 연행된 후 집으로 날아든 구속통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방공법위반으로 먼저 되었다가 구속 사유, 반공법 위반. 이 사건을 그 당시 당국에서는 인혁당 잔존 세력이 만든 어떤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 사건 있고 나서 1년 뒤에 부산에 불임 사건이라 했고 영화 배노인 유명한 그 사건을 터졌는데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줘. 1981년 9월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 독서모임 회원이었던 교사와 학생 22명을 간첩단으로 몰아 탄압했던 불임 사건. 국가랑 국민입니다. 그보다 1년 전 대구에서 이미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9월 11일부터 연행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한 100여 명이 연행이 되잖아요. 연행이 돼가지고 계속 뭐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국가폭력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저항한 측면도 하나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국가폭력을 당한 것도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주례 사건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였어요.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하고 있는 김상숙 교수는 아무도 몰랐던 이들의 이야기를 찾아 두레 사건이라 이름 붙이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두레 사건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가까스로 간첩단 혐의를 벗었기 때문인데요. 가톨릭 계통의 분들이 많이 활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그 간첩단 사건으로까지는 이제 비화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몇몇 분들이 실형을 살고 그냥 역사 속에서 묻혀진 그런 사건이죠. 반공법 혐의는 벗었지만 광주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던 죄목으로 이들은 수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관련자 14명이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둘의 회원들. 먼저 간 동지를 찾는 마음은 언제나 찹찹하기만 합니다. 둘의 서점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정상용 씨. 벌써 9년이 지났다. 나 60을 못 살았네, 그죠? 60 못했어요. 농민운동 차원에서 접근. 둘의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옥고를 치렀던 선배입니다. 자, 한 잔 더 왔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곳에는 정상용 씨 같은 대구 경북 지역 5.18 유공자 6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5.18 유공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 있고, 심지어는 광주에서까지도 대구도 있었나?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5.18은 광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활약해 주셔서 타지에서 유공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둘의 회원들이 더 애틋한 마음으로 찾은 또 한 사람의 묘. 모진 고문의 악몽을 떨치기 위해 평생 알코올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난 권영조 씨입니다. 앉아서 담배는 한 대 피우고 좀 놀아주자. 아직도 눈에 선한 친구, 그 묘 앞에 망연자실 앉아봅니다. 살아생전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과거. 대구 쪽에서는 또 5.18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시대적상에 그 이야기할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한테 내가 5.18 유공자로서 이런 고생한 걸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나서 부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아는 거는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가 모아놓은 사진 다 틀어먹고 알코올 중독자만 대한 고주망태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고 나서 이제 친구나 후배들 이야기를 하니까 펑펑 울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집구석 망했다고 반공으로 구속됐으니까 사촌들이 한 10년 전까지는 뭐랄까 외면했었어요. 집안 조져놨다 연좌제 있을 때니까 그 감정이 남아가지고.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내가 왜 그걸 그때 젊었을 때 해가지고 이 고초를 겪고 불이익을 받고 사나.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오히려 5월 달에 그때 좀 더 내가 확실하게 해갖고 대구나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은 이런 수모도 덜 당할 건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죠. 정말 완성이 됐었으면 우리가 그 했는 행동들이 정말 또 가치가 있을 거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했는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비단 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1980년 대구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뜨겁게 타올랐고, 학생들은 부당한 권력에 분노했습니다. 둘의 회원 외에도 대구의 많은 이들이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다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요. 대구의 민주화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20년 전. 1960년 2월 28일 그날. 지금은 70대 후반이신
백발이 성성한 이분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찰도 무섭도 안 해. 경찰 너가 뭐냐 한 그거 아니냐 하고 말이지. 전부 독재정권 물러가라 하고 말이지. 막 함성을 부리고 말이지. 이렇게 갔었던 것이 지금도 참 쟁쟁한데.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던 시기였습니다. 선거 며칠 전 일요일인 2월 28일 갑자기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등교 명령이 내려집니다. 2월 28일 하루 전날 27일 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내일 일요일이지만은 학교에 등교해야 된다. 이거는 학교장 지시고 당국의 지시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일 무조건 다 안 나오면 전부 결석이다. 대구고등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등교해서 토끼 사냥을 간다. 부속고등학교는 일요일 등교해가지고 대청소를 하고 난 연후에 재밌는 놀이를 하자. 그는 또 이유를 갖다 붙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려진 일요일 등교 명령. 그날은 대구에서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유세에 학생들이 참석할까 봐 등교를 강요한 겁니다. 전부 모아놓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리 왔는데 노래자랑 다녀야 한다. 노래자랑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학교 완전히 이거는 사기다. 이래가지고 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집에 가자. 하고 막 소리를 과물 지르는 거예요. 학교를 박차고 나온 학생들.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모습에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빛깔난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소화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학도 호국단이라는 이름에 갇혀 권력의 요구대로 움직여온 학생들이 처음으로 떨쳐 일어선 2.28 민주운동. 대구에서 당긴 저항의 횃불은 곧바로 다른 지역에도 옮겨붙어 전국으로 퍼져갔고 3월 15일 마산 의거를 거쳐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친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데요.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12년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도화선. 바로 이곳 대구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된 2.28 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2.28이 아니었으면은 3.15, 4.19까지 2달도 채 안 된 상황이 과연 성공했겠나? 우리가 지금 이 민주화의 그 체감을 느끼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불씨를 당겼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긍심을 갖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가 몰랐던 대구.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 발상지라는 점이 다소 의아하신가요? 사실 과거 대구는 그 어느 곳보다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던 저항의 도시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만약에 대구에서 어떤 집회를 하면
그 당시 대구 인구가 해방 직후에 20만 명 정도였는데 집회하면 한 5만 명씩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모인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정치적인 관심이 높았고 뭐 이런 지역이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07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제가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1,300만 원을 국민이 갚자고 힘을 모았던 국채보상운동. 그 태동지 역시 대구였습니다. 해방 직후 미 군정의 한가함에 일어난 10월 항쟁이 시작한 곳도 대구였고요. (195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대구는 이승만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조봉암 후보에게 늘 전국 평균보다 많은 표를 줬습니다. 이런 대구의 정치 성향이 변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면서부터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 인사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며 통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들어 대선에서 야당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반면 진보 민주인사들은 더욱 가혹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인 민주인사들을 국가 반란을 꾀한 간첩단으로 엮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 사건의 사형수 8명은 모두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해버린 이 사건은 지금도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70년대만 해도 뭐 사회운동을 하면, 학생운동하면은 그냥 뭐 감옥 간다 이 정도인데, 이 대구에서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려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기반도 좀 약해지고,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도 이제 계속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역적인 결집을 해나가고, 그래서 한 87년 뭐 이 무렵 넘어가면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노태우 씨에 대한 집중, 그리고 김대중 씨에 대한 배척, 이게 좀 심해지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온 것 같아요. 네. 어느새 대립의 상징처럼 굳어버린 영호남 대표 도시. 아, 광주. 하지만 대구와 광주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5.18을 기억하는 대구가 있는 것처럼 광주도 대구의 2.28 민주운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를 달리는 228번 시내버스. 대구에서야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곳을 많이 봤지만 멀리 광주에 와서 2.28 버스를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 광주에서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도 그 민주운동이 어떻게 보면 좀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그런 민주운동 최초 운동을 또 여기에서 기념을 해서 버스 번호도 이렇게 달면서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지역도 다르고 거리 역시 멀지만 광주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결혼도 오신다고 뭐. 예. 축하합니다. 제 색시가 광주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광주 사람들이 살림 잘해요.
예, 맞아요. 이거 228 버스 또 운전하시면 아무래도 뜻깊으시겠습니다. 제 차는 좀 특이할 때 예. 한국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대구는 어떻고 강주가 어떠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발전하려면 많이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사시는 성격분들한테 그런 거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역시 되게 예. 고생하십시오. 예. 하지만 여전히 또 누군가는 지역을 나누고 정치색을 구분하려 합니다. 1980년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찾으려면 블로그로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이 있은 며칠 후 이영석 광주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해 2월 16일 날 오후 6시 17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용섭 시장님,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되네요. 아니,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법률적으로 종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 5.18을 마치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또 5.18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을 폄하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이것을 제가 속한 당에서는 침묵하고 이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건 실은 우리 정치 현실상 같은 당의 중앙 정치인이 한 얘기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였고 어찌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장이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니까 이건 분명 진일보한 것이고 국민 통합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두 도시는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사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직접 뵙지 못했는데 오늘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영석 광주시장님 반갑습니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금 여러 가지 아직 코로나 문제나로 어려우실 텐데 지난 2월 3월 우리 대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께서 제일 먼저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250만 시민과 함께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시장님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1980년 광주의 5.18을 남몰래 도왔던 대구와 2020년 대구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민 광주. 두 도시는 이제 소통과 연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그 말의 가치와 실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저도
5.18 때 가고 시장님께서도 2.28 때 오시는 그런 시대에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땐 서로 손을 내밀었고 불의에는 함께 분연히 맞섰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 거기에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이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뜻이 뭐겠습니까? 모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도 있을 거고 진보도 있을 거고 이거 수렴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인 줄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권력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았던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간 달구벌과 빚고 흐른 사실.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5.18이 대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에 2.28을 만들어 이제 운동을 했듯이 또 그런 어떤 불의를 보고 또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있었겠죠. 그게 좀 알려졌으면 아마 대구 쪽에도 아마 광주 못지않게 그런 또 민주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몰랐던, 잊고 있던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나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단 대구, 비단 광주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더라도 뭐 안동이 됐든 뭐 제천이 됐든 뭐 상주가 됐든 보성이 됐든 뭐 아산이 됐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보지 않았어도 알고 있지 않았어도 있었던 거죠. 어디에나 있는 거죠.